김수달입니다. 오늘은 저번 면접관님께 직접 질문하기 1탄에 이어서 두 번째 시리즈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저번에 주셨던 많은 질문들, 뒷장 남은 거 마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좀 재밌었는데 라운지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면접관님이 쟨 라운지 라고 선택을 해서 발령이 받는다고 들었는데 야, 이런 얘기도 보네요. 근데 전 이거 보고 너무 귀여웠어요, 저. 면접관은 인사 발령권자가 아닙니다. 그쵸. 예, 합격 채용 여부에 대한 판단만 하는 거지. 네. 라운지에 발령 내고 말고는 이제 인사 쪽에 네. 담당하는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신입사원 교육 과정이 끝나면 이제 배치 면담을 하잖아요. 본인 희망지를 조사하긴 하지만 원하는 대로 다 보내줄 수는 없어요. 회사가 필요한 인력을 네. 배치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죠. 개인 희망은 일부만 수용이 되는 네. 거죠. 그래서 면접관은 인사 발령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라운지가 좀 좋은 곳으로 생각을 그렇게 하셨나 인식되고 있는 것 봐요. 같아요. 네. 면접 봤던 분 중에 좀 기억에 남는 분이 그럼 혹시 승무원 면접 보실 때는 혹시 없을까요? 같이 면접관 했던 분의 면접 경험이 저는 가장 기억에 남아요. 되게 평범한 본인이 저한테 UM으로 뽑힌 이유가 있다고 웃으면서 얘기를 해서 질문이 이랬대요. 혜수 씨한테 제가 해볼게요. 네. 혜수 씨, 승객이 키스를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라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손님이 기분 나쁘시지 않게 손키스로 날려드릴게요. 그분은 대답을 그 이 짧은 몇 초 순간에 네. 키스를 해드리겠습니다. 다만 그 손님이 어린아이였으면 좋겠습니다. 오. 기발하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반사적으로 그걸 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면접관이 감동할 만하다. 손님이 굉장히 이제 컴플레인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 건가를 그걸 보고 판단하는 거. 제가 그 답변 하나 때문에 승무원 됐잖아요. 그러더라고. 예전에 저 공항에서 있을 때 좀 서비스 잘하기로 유명한 차장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앉아서 일하고 있는데 손님이 머리 뒤로 쓰레기를 던졌어요. 기분이 나쁘잖아요. 네. 근데 그 차장님이 손님한테 손님 꼬링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진짜 저희가 진짜 대단하다. 네, 다음 질문. 웃을 때 무조건 치아를 다 드러내고 웃어야 될까요? 예쁜 미소는 사람마다 다르지 않나요? 맞아요. 모든 오히려 사람이- 웃었을 때 더 이상할 수도 있고. 그렇죠. 치아 내고 드러내는 게 이쁜 분은 그렇게 웃는 게 맞고요. 치아를 드러내지 않고도 아름다운 미소, 본인한테 맞는 미소가 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되게 어색한 분도 계시더만. 학원에서 이렇게 알려준 눈웃음 해야 되고 치아 보여줘야 되고 이거랑 비슷하게 막 요즘에 증명사진 찍을 때 뭐 아시아나는 뒤에가 갈색이어야 되고 대한항공 파란색이어야 되고 다 상술입니다. 뭔가 해줘야 전문가한테 막 받고 있다는 네네. 느낌이 오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중요하지 않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키가 가장 작았던 분은 몇 정도였나요? 합격한 분 중에서. 63, 64 이 정도겠죠. 네. 예. 저도 그 이하는 못 본 것 같아요. 예. 근데 지상직은 되게 작은 분들도 많이 그렇죠. 있었어요. 예, 맞습니다. 150대 막 이런 분들도. 맞습니다. 네. 요것도 조금 귀여웠는데 비행 24시간 전부터 스쿠버 다이빙을 하면 안 되죠. 건강상의 문제로. 내 취미로 스쿠버 다이빙을 작성을 하면 마이너스가 될까요? 상관없죠. 전혀 관계 없습니다. 이것까지 뭐 네. 회사에서 관여하는 게 좀 우습죠. 그렇죠. 그렇죠. 자기가 알아서 24시간 어떻게 피해서 하는 거지. 면접관님들이 이런 거까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소한 개인 취미인데 이것 때문에 뽑아야겠다 말아야겠다 네. 생각하지 않죠. 20대 중반이고 어린이집에서 근무 중인 교사입니다. 내년까지만 근무하고 항공사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스펙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다른 직종에서 근무하다가 지원한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가지시나요? 관심 유무를 판단할 게 없는 것 같아요. 뭐 다른 직종에 계셨다고 관심을 갖는다거나 네. 관심을 더 안 갖는다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20대 중반이 아직 많은 나이는 아니네요. 그렇다고 뭐 20대 초반은 아니기 때문에 네. 나이 때문에 플러스 가점되고 이런 것도 없지만 어린이집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관심이 있고 없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이제 본인이 대응하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퇴사한 이유는 항상 물어보시잖아요. 물어보는 경우도 있는데 짧은 기간 자꾸 이동을 하면 그거는 좀 마음에 걸릴 수가 있죠. 그것도 요즘 세태는요 우리 때와 다르게 정규직이 힘들다 보니까 계약직으로 굉장히 많이 이동을 하셔서 지금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이동하는 걸 기성세대 책임이라고도 할 수 있으니까 젊은 세대들이 안착을 못하고 직장을 여기저기 다니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부분을 이해합니다. 다양한 면접자들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얼굴, 눈길이 자주 가던 면접
합격자의 인상. 가장 인상 깊었던 얼굴로 남아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수천 명을 했는데 예, 거의 하루에 들어가시면 몇 명 정도 보시게 되나요? 300명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뭐 나중에는 약간 구분이 안 될. 기억이 잘 안 나요.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것도 뭐 한 번 하면 며칠씩 하기 때문에 네. 이게 엄청 힘듭니다. 피곤하시겠어요. 사실은 이제 업무를 뒤에 놔두고 면접실 들어가거든요. 면접 들어간다고 누가 일을 처리해 주는 게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안 갈 수는 없죠. 회사 일이니까 하긴 해야 되지만 너무 오래 투입되는 건 좀 부담스러워하죠. 하다 보면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기억에 남기가 힘듭니다. 어떤 스토리에서 감동이나 자극을 아까 그 네네. 대조공채 얘기했듯이 아주 험악했다면 그 우리 기억에 남겠지만 네.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평생 인상에 남았던 얼굴이 따로 있지는 않고요. 요즘에 보면은 컬러가 있는 면접 보고 입는 사람들도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있죠. 그런 거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회사마다 다를 거예요. 지침이 또 나갈 거고 네. 흰 브라우스만 입고 와라. 네, 어떤 회사 일부러 또 요즘 자율 이렇게 자유로 하잖아요. 회사가 추구하는 게 어디에 포커스가 있다. 네. 그걸 파악해서 거기에 맞게 하시는 게 맞죠. 네. 그러면 혹시 보시다가 이런 데 문신이 있다. 마이너스죠. 제가 있을 때도 그런 문제가 좀 됐었는데 네. 여기 자살 시도했던 어떻게 보였나 봐요 이게. 저런. 이제 이거 가지고 이후에 이제 얘기가 좀 있었어요. 과거에 자살 경험이 있는 아이를 뽑아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제 약간 면접관들끼리 모여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볼 수 있는 게 그런 고난을 겪고도 이겨내고 이겨내서. 똑바로 자랐다면 진짜 좋은 인재일 거다라는 네.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고난이 왔다고 자살 시도하지는 않는다 보통 사람들이.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리스크에 더 민감하게 돼 있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돌리기도 해요 승무원들은. 네. 그럼 혹시 여기에 문신이 있는데 밴드 같은 걸 붙이고 왔어요. 그런데 문신 같아 내 감으로는. 그러면 혹시 어떻게 되나요? 물어볼 것 같아요. 왜 붙였냐? 그런 상황 있었나 봐요 상황이. 우리 학생들 지금, 요즘에 문신 있는 학생이 진짜 많아요. 중학생, 고등학생도 문신이 다 있어서. 누구한테 피해 주는 건 아니긴 한데요. 본인이 사용자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회사의 결정을 대행하는 사람인데 네. 내가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그런 사람을 봤을 때 누구를 뽑겠느냐. 당연히 그렇죠. 그거는 본인이 그 입장이 돼봐도 아마도 네. 문신한 사람 안 한 사람 누군지 전혀 몰라요. 네.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성격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문신이 있고 없다? 당연히 없는 쪽의 리스크는 덜하다고 생각하는 그렇죠. 거죠. 왜냐면 우리 손님들도 연령층이 다양하시고 그렇죠. 또 네. 나이 많으신 분들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꼭 하고 싶으시면 안 보이는데. 보이는 뭐, 지금 보시는 분 중에 고등학생들도 많이 보시거든요. 꼭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서비스 아르바이트 경험을 선호한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직종이 좋을까요? 카페나 영화관이나 뭐 호텔이나 뭐 이런 걸 필수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필수는 분들 없습니다. 많아요. 필수는 없어요. 그럼 필수는 전무에도 없고, 상관없나요? 전무에도 상관없습니다. 알바 경험이 있어서 뽑고 없어서 안 뽑고 이런 건 없고요. 이제 알바 경험을 하시다 보면 네. 자기소개가 좀 풍성해지겠죠. 이제 면접을 하다 보면 너무 3일간 하잖아요. 똑같은 네. 얘기를 몇백 번 듣습니다. 면접관. 제일 많이 듣는 게 어떤 얘기예요? 저는 친구들한테 상담 역할을 해주는 분명히 내성적인 얼굴인데 네. 아니면 동아리 회장이 너무 많아요. 다 회장을 했다고 때문에 네. 이제 그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면접관이 3일 동안 수백 명한테 동일한 얘기를 듣고 있다는 거를 항상 네.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너무 좀 보편적일 것 같으면 그 얘기를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알바 경험을 선호한다기보다 네. 그 알바 경험에서 어떤 경험을 했고 그걸 어떻게 극복했냐는 스토리가 중요한 거죠. 악당이 더 악해지고 영웅이 더 영웅이 되는 스토리를 실제로 있었으면 더 좋고 없다 하더라도 자기가 어떻게 표현하냐가 중요한 거죠. 뭐 실전 경험들을 많이 하고 오시더만. 식장이 좀 단기로 일하기 좋고 유니폼 같은 거 입고 일하기도 하고 하니까 이거 너무 귀여운 질문인 것 같은데 면접 시간대는 오전, 오후 언제가 좋을까요? 면접관님 덜 피곤한 시간대가 언제인가요? 너무 귀여워. 아니 이거 알면은 고르실 수 있어요? 고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면접 시간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인사팀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그렇죠. 정하기 때문에 복불복이다. 면접 시간대가 오전 또릿또릿하죠. 면접관도 네. 힘이 남아있고 근데 오후가 되면 좀 솔직히 졸릴 때도 있습니다. 네. 똑같은 얘기 너무 많이 들으니까 네. 그래서 마이너스일 것 같잖아요. 근데 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오전에 내가 점수를 너무 안 줬어요. 급해집니다. 뽑아야 되는데. 그러면 네. 오후가 후해질 수가 있어요. 그 반대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다 그쵸. 보니까. 아침에 면접관 하러 가려고 했는데 상무님이 불러서 나를 엄청 혼냈어. 짜증납니다. 그러면 이게 제가 그랬다는 건 아닌데 네. 사람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럴 수 거죠. 오전 오후뿐만이 아니고 내가 딱 들어갔는데 8명이 딱 서 있어요. 나만 좀 작고 6명, 7명이 다 큰 애들이야. 그러면 면접관이 딱 보면 상대적으로 작아 보여요. 그렇죠. 왜소해 보이고 이런 너무 변수들이 많습니다. 면접관이 3명, 5명 앉아 있는데 굉장히 달라요. 기준들이.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회사에서 많이 뽑을 때도 있고 적게 배수를 이것도 영향이 있죠. 네. 3배수 뽑았을 때는 안 뽑히던 사람이 5배수 뽑아요 그러면 뽑힐 수도 있고 이게 뭐 꼭 내가 못나서 안 뽑히고 이런 게 아니고 다른 변수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오전 오후도 그때그때 다르다. 목소리가 좀 허스키하거나 좀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합격하기가 어려워요. 감점 요소는 됩니다. 선택지가 많습니다. 승무원은 워낙 많은 사람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약간 허스키한 거는 괜찮겠죠. 근데 네. 듣기에 좀 거부갈 정도면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동기 중에 이렇게 목소리가 엄청 허스키한 분이 있는데 물어보니까 면접에서 질문을 받았대요. 네, 그래서 지금 목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이렇다 해서 합격을 했죠. 그럴 수도 있죠. 네. 해외대학교 출신을 선호하나요? 비선호하나요? 글쎄요. 아까 제가 해외 명문대도 탈락시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것도 좀 애매합니다. 반드시 해외 대학을 선호한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국내 뭐 지방대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선호한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면접관님들이 그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 있잖아요. 예. 전연차 이런 데를 모니터링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진짜 있나요? 면접관님들은 면접관은 인사팀 소속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 면접관님들은 항사 각 분야에 계신 차부장 이모님들이 하세요. 커뮤니티를 보는 건 인사팀의 채용 담당자가 보겠죠. 물론 항공사마다 다르겠지만 네. 큰 항공사는 서너 명이 이제 채용 담당을 하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 커뮤니티를 보는 거지 면접관님들은 여기 볼 이유가 없죠. 가입은 혹시 돼 있으세요? 저요? 네. 돼 있습니다. 그런 게 있다더라 해서 어떤 곳인가 하고 들어가 봤었죠. 네. 네. 학생들이 되게 궁금해하는 게 있는데 면접 끝나고 나서 면접관님이 항상 마지막으로 할 말 있으시면 네, 하시라고 네. 하잖아요. 네. 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좋을까 안 좋을까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무방합니다. 만약에 다 하는 분위기예요. 그럼 나도 해야 될까요? 다 하는 분위기면 하는 게 낫죠. 근데 그때 실수를 하면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 마지막 말에서 실수하는 분은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잘하겠다는 다짐, 네. 뽑아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 보편적인 얘기되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대부분은 이제 그 상태까지 되면 어느 정도 결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영향은 별로 없군요. 영향은 크게 없는데 이제 거기서 실수를 한다면 네. 마이너스가 마이너스가 될 수는 있겠죠. 근데 막 마지막 한다 하고 막 외국어 같은 거 막 보여주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외국어 질문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못 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이제 좀 심한 경우는 애원거 하지 말고 지금 상황을 영어로 해보세요. 중국어로 해보세요 한 적이 있는데 네. 이제 애원은 외국어는 실력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표정을 보면 압니다. 외웠다는 걸. 눈동자가 막 돌아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외운 시나리오를 까먹었기 때문에 그러거든. 네. 면접관들이 직장 생활을 20여 년 해봤는데 그걸 모르겠어요. 외국어도 어느 정도 하는 분들인데 또 한 가지는 주변의 분들이 피해를 입어요. 그러면 지원자들이 저 사람이 저걸 했기 때문에 가점이 있나? 다른 분들은 괜히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긴장하기 때문에 구태여 할 필요는 없다. 또 노력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면접관님 모시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많은 질문들 가지고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어떻게 속이 시원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아마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이라도 이제 면접관님의 입으로 직접 듣고 싶은 그런 마음도 아마 크셨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우리 작가님의 책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 그리고 항공승무원 중국어 한번 구입하셔서 읽어보시는 거 다시 한번 추천드리고요. 조만간 또 신간을 또 내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요. 신간 나오면 또 많이 사랑해주세요. 성함이 김상경 작가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제가 구독하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하고 감사합니다 안녕 하는 거예요. 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